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3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와 3부 함께할 텐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의 똑똑한 주식 선생님 김태성 전문가 화면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생각보다 조금 섭섭했죠.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실적 나오면서 조금 기대를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물론 기대를 했죠. 이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굉장히 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삼성전자도 LG전자도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반영이라는 것을 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이 되면서 해당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그 종목들 탓에 지수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우리나라 증시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강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급 상황을 한번 제가 펼쳐보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거래 대금의 증가입니다. 자, 거래 대금이 많으려면 결국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야겠지만 메이저 주체,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런데 기관도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시장을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조금 아쉽고 섭섭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는 주 후반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지수가 아쉽기는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가 됐고 또 특히 연기금의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에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어요. 코스피에서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까요? 일단 저는 더 들어온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 그 중간중간에 국채금리 여파 때문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더 오를 수 있는 폭이 많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나스닥 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작년 3분기, 4분기의 변수는 있었죠. 개인 투자자들이 사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사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이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결국엔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특히 이제 외국인의 자금 없이는 반도체 IT가 굉장히 강하기 힘들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왔죠. 네, 5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반도체 IT는 매력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수급에 대한 문제도 역시나 이제 반도체 IT 업황의 호황을 좀 뜻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당연히 이제 가장 높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저는 외국인의 수급이 연달아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모두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선 반영된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유를 해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랑 LG전자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었던 이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올해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번 분기에 나온 실적을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했던, 특히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실적이 나왔고 또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왔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모멘텀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의 지수들이 글로벌 지수들이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높은 위치로 가려 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오늘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는요.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욕심은 조금 내려놓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둘 다 공격적으로 증설도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뭐다? 10만 전자를 기대를 했는데 10만 전자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LG전자는 아픈 곳을 도려냈습니다. MC 사업부, 특히 이제 모바일 사업부를 도려냈죠. 적자 폭이 큰 사업부를 도려냈기 때문에 자, 이제는 그 적자 폭을 이제 어떠한 또 사업군에 이제 집중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쏟아부었던 자금을 또 다른 사업부의 R&D라든지 기술 개발에 이제 이 부분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일단 LG전자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백색가전이 여전히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MC 사업부를 줄이고 다른 어떠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낸다면 뭐 애플카라든지 뭐 이러한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력을 선보여만 준다면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로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의 오늘의 조정을 너무 깊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의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글로벌 지수들과 함께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전문가님, 미증시에서 빅테크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우리 주식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좀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좋은 기업입니다. 네, 좋은 기업은 은성 씨도 알고 저도 알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기업임을 알지만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네이버하고 카카오 결국엔 같은 테마이지만 위치적으로 좀 비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카카오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어제 한 번 더 돌파를 했죠. 네이버는 아직까지는 또 횡보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같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조금 더 강합니다. 이거는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더 매기세가 붙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좋은 모멘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두 기업 모두 지금 위치에서의 공략은 저는 너무도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한번 분할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된다. 하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언택트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 광고 마케팅 시장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나오는 실적의 성장세로 지금보다 더 좋은 주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또 오늘 그리고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를 준비하면서 건설주들이 그동안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어느 분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네. 거의 윤곽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엔 이 주택 시장의 규제는 좀 많이 풀리면서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건설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을 좀 추려봤더니 DLENC라는 기업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있습니다. 뭐 GS건설도 있고 뭐 서해건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있지만 저는 DLENC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리비 산업이 인적 분할하면서 나눠진 특히 이제 DL과 DLENC로 나눠졌는데 DLENC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제 주택 공급 이 부분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기업들은요 이미 바닥권 대비 많이 올랐어요. 뭐 GS건설도 그렇고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근데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건설만 하고 있는 본업을 갖고 있던 기업이 아닌 건설과 화학이 뭐 섞여 있었던 그러한 또 형태였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은 DLENC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건설주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는 어느 분이 당첨이 됐던지 간에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것을 이제 기대를 해보면서 건설주들의 주가 지금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오늘 선거 이후에 정책적으로 수혜를 입을 건설주들 중에서 DLENC 눈여겨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이제 2차 전지주들의 흥행은 끝났다고 보시나요?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표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전만큼의 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에는 일단 힘은 저는 떨어졌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뭐 다른 뭐 개별주처럼 조정이 강하게 나올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 그죠?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이 기업들은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를 내재화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또 기술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내재화를 할 수 없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처럼 전기차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기차 기업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구나. 언제 완성차 기업들이 내재화할지 모르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예전만치 지금 못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도 뭐 깊은 조정보다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이제 흥행이 저물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노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힘이 빠진 건 맞지만 뭐 결국 이제 기술 장벽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2번, 3번 정도는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높기 때문에 잠시 소외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있죠. LG화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만 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우실 거예요. 네, 괴로우실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제가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에 매매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배터리 종목에 목맬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시면서 한 주, 두 주 이렇게 적립식으로 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위치에서 들어가서 5%, 10%, 15%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2차 전지주들의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잠시 소외받는 것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등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증권주들도 오늘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증권주도 굉장히 좋았죠. 그죠?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어져온 거래대금의 증가, 그 부분이 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인데 다음 분기까지도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와 좀 연동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같이 조정을 받고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은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도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위를 향해 있으니 우리 시장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증권주들도 지금보다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 상승하는데 받쳐주는 것은 결국 분기 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증권주 지금 격포제라는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지만 저는 이제 이 증권주를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은 반대입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있게 움직였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큰 변동성을 주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트레이딩하기에는 제법 까다로운 섹터이기 때문에 중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증권주는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증권주들은 지수 상승과 함께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자, 단기적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 비트코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전문가님은 혹시 비트코인 거래하시나요?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조금 했죠. 조금 했는데 네.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못 벌었습니다. 저는 못 벌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미삼아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미로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사실 가상화폐는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지금 확신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가상화폐가 어떠한 이유로 저렇게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지 원인을 분석하기에 굉장히 저는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은 기분 나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가상화폐보다는 그냥 주식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지금 가상화폐가 열풍이 부는 것은요. 어느 가상화폐를 사든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좋은 결과값을 내기 때문인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 가장 안 좋은 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확실성 이야기가 들면 어느 건 올라가고 어느 건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주식은요.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그 안에서 내려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반대로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 관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상화폐도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은 좋지만 우선 주식을 하시는 주린이 여러분들은 주식도 하시면서 가상화폐까지 하고 이러시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집중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시장이 계속 열린다는 겁니다.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딱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이면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생각할 그런 텀이 있는데 가상화폐 시장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최근에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가상화폐 값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두나무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저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정 전문가가 가상화폐보다는 주식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김태정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세요. 네, 첫 번째 상담 종목명은 DB하이텍이고요. 58,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도체 종목이죠. DB하이텍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반도체는요, 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강한 이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의 호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만으로도 이렇게 굉장히 큰 붐을 일으켰는데, 비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5배 혹은 10배 이상의 지금 이 큰 파일을 갖고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에 지금보다도 더 좋은 주가의 밸류업들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DB하이텍의 수급 화면을 쭉 펼쳐왔는데요. 자, 기관은 매수를 합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오프닝 때 또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반도체 IT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은요, 상대적으로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의하신 분의 가격이 68,000원, 78,000원이라면 저는 걱정을 했겠지만, 즉 매수한 가격이 굉장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가와 괴리가 크게 차이 안 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만 원이 뭐죠? 바로 전 저점, 그죠? 최근에 기록했던 박스권의 하단부인데요.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죠? 시세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조정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은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잘 기억하셨다가 5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 손절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디로? 노란톡 메신저로 오셔서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DB하이텍에 대해서 반도체 호황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전저점인 5만 원을 기준으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17만 8천 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보시나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지금 위치에서 덜어내기도 굉장히 안타깝고, 그렇다고 덜어내지 않자니 지금 종목의 조정의 깊이가 좀 강한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의 수급의 가장 특징은 뭐였냐면, 코스닥 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즉 내일부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은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코스닥 시장에 가려면 무슨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냐? 바로 제약바이오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 중에서도 시총 1, 2위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힘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오늘 시장에 들어온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에 기대를 좀 걸어보면서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줬을 때는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셀트리온 제약을 가지고 현재 지금 매수한 가격대를 제가 살펴보니까 17만 8천 원인데요. 17만 8천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17만 8천 원대가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은 현금화하셔라. 그리고 나중에 다시 좋은 이 매수의 타점이 오면 그때 다시 사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린다, 한번 주봉을 볼까요? 12만 5천 원까지도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12만 5천 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셀트리온 제약 문의 주신 분의 비중이 그나마 10%로 좀 적기 때문에, 만약에 기다렸다가 정말로 12만 5천 원, 13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 그러면 약 비중을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한 16만 원 정도만 맞춰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매수가, 평단가 이상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바라보는 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주들 지금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반등 시 매수가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수젠텍이고요. 43,000원, 비중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7%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 차트가 계속해서 눌리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지금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다시 한번 예전에 잘 나갔던 가격대가 5만 원이에요. 지금 문의 주신 분도 43,000원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사셨는데요. 43,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위치에서 죄송합니다. 약 100%가 더 올라가야 됩니다. 네, 100에서 120%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을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한 번의 반등 없이 밀렸던 이 수젠텍의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속상하시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젠텍뿐만 아니고 오늘 시젠도 굉장히 좋았죠. 시젠도 굉장히 좋았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오늘의 상승이 예전에 다시 좋았던 가격으로 회복하려는 그러한 시도라기보다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율 반등이 나왔다.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수젠텍에 대해서 오늘의 급등은 기술적인 반등일 뿐이다라고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모두 지금 위치에서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현대위아고요. 10만 5천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중은 안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자, 현대위아를 10만 5천 원에 사셨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에 사신 거죠. 그죠?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매매 실수를 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일단 요런 구간대예요. 자, 이 구간대에 왜 사냐면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려요. 그런데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지 않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고민을 하죠. 살까 말까? 그러다가 조정이 나와요. 봐봐. 내가 지금 생각했던 조정이 나오는 게 맞네? 라고 하면서 기다립니다. 밑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더 이상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냥 거의 일주일 만에 이때 얼마큼 올랐냐면요. 일주일 동안 40%가 올랐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싶어서 사는 가격대와 사는 그 패턴 구간대가 딱 여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러한 구간대에 매수를 하면 종목이 더 가지 않고 또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자, 우선은 현대차, 기아차 여전히 좋은 모멘텀 있죠. 친환경차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완성차 기업들이 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현대위아라든지 현대모비스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들도 모멘텀은 저는 살아있다 생각이 들어요.
이 전기차 배터리 3사하고 이 완성차하고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전기차에게는 불확실성인 노이즈이겠지만 사실 완성차에게는 큰 이슈도 아니에요. 네, 큰 이슈도 아닙니다. 그냥 이 완성차들은 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만 잘 팔면 아마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판매 대수가 늘어난 만큼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 기업의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누가 따라가죠? 기아차가 따라가고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부품주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자,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봐볼까요? 네. 현대차 뭐 좋죠. 네. 그동안에 이제 가파르게 오른 부분에 따른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도 지금 위치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차가 가면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유를 하셨다가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가면서 다시 이 9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충분히 전 고점 그 이상으로 가는 힘이기 때문에 한 12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현대차 주가 상승과 함께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이시지만 걱정 마시고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을 근데 안 남겨주셨는데요. 비중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고요. 8,1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포스코 ICT는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지금 거의 작년 9월부터 최근까지 보면 130%가 올랐는데 여기서 뚜렷하게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조정의 깊이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요.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포스코 ICT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 그리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뭐 리튬 호수를 이제 찾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뉴스와 함께 오른 것도 있지만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은 힘이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저는 포스코 ICT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룹주임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의 매도가 지금은 더 좋은 방법이다. 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꼭 대응 잘해서 손실 막으시고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누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도 흥미진진한 퀴즈 시간이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종목명을 오픈하지 않고 힌트만 드렸는데 오늘은 또 부득이하게 화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종목명을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온 기업은 제로투세븐이라는 이 기업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뭐 제로투세븐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뭐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저출산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반도체 IT 좋다 그러고 코스닥 지수 오르면 제약바이오 간다고 뭐 이야기를 해놓고 히든 종목으로 저출산 관련주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일단 오늘 뭐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인맥 테마주보다는 정책 테마주가 한 번 더 불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 인맥 테마주들은 이미 작년부터 계속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맥 테마주가 계속해서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인맥 테마주가 한번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 그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각 후보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정책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저출산 관련주들은요, 후보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후보자가 됐든지 간에 충분히 공통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정책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저출산 관련주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우리나라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단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으로 가면 더 심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중국에서 산하 제한 폐지 이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러한 저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에 이 제로투세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에요. 자, 우리나라만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게 아니죠. 중국도 그렇다는 이야기 제가 드렸죠. 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저는 지금보다 더 주가의 위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요. 제로투세븐 저는 지금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간다면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충분히 1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5,000원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관련 정책주, 엮일 수 있는 정책주들이 다른 여타 테마주들보다도 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히든 종목 대신에 힌트 종목을 오픈해 주셨어요. 저출산 정책 관련해서 수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로투세븐 이 종목을 제안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1,900원 이하,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10,000원이 손절가라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른 자세한 가격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종목 상담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종목명은요. 한국 화장품이고요. 13,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한국 화장품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좀 소외받고 있어요. 뭐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고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대다수가 소외받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봤을 때 항공주가 한번 움직였죠. 항공주가 움직이면 따라서 면세점주가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항공주하고 여행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아직까지 면세하고 화장품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저는 충분히 면세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좋은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화장품주 안에서도 굉장히 탄력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치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어닝 시즌,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특히 반도체 혹은 전기차, 자동차 완성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러한 작은 테마주들에게는 조금은 이제 소외감이 오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8,000원, 20,000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화장품주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화장품 관련주 관심 갖자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같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여행주, 항공주도 있고요. 카지노 관련주도 있거든요. 그 종목들은 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금 우선은 그런데 이 항공주들은 먼저 움직였죠. 항공주들은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였던 게 모두 투어라든지 그리고 하나 투어가 또 같이 움직였어요. 뭐 같이 움직였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굉장히 급격하게 밀렸던 그 부분들을 모두 지금 회복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화장품주들은 매기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면세점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이 있죠. 이 종목도 이제 이 카지노 관련주로서 아직까지는 뭐 여행이라든지 이 항공 테마처럼 빠르게 회복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니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면세, 화장품, 카지노 이런 여행주들도 저는 지금보다 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비롯해서 여행주, 카지노들까지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55,5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이죠. 신재생에너지는 지금 위치에서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지금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경기 부양책,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와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는요, 뉴딜 정책, 그린 뉴딜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당선이 되고 나서 경기 부양책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 그린 뉴딜보다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뭐 인프라 투자 다음에 당연히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이 대선의 가장 주요했던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태양광, 전기, 수소 이쪽은요 여전히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군이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솔루션은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하나솔루션뿐만 아니고요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네.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OCI도 태양광 패널, 태양광 관련 부품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가져갈 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 중소형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주로 알고 계시는 또 종목이 하나가 또 신성 ENG인데 이러한 종목분들도요. 최근에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이 조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지금은 매도 손절보다는요. 계속 가져가 보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모든 종목들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짜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요. 더운 비주온이고요. 86,100원, 비중은 16%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더전 비주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뉴스들이 많았어요.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업 영역도 확장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지금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8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공시가 뚜렷한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를 좀 봤을 때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 네. 이 더전 비전이 낼 수 있는 실적 대비해서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버슈팅, 과하게 올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이번 주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주가에 과한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지수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단일 종목이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더운 비주온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비주온이요. 네. 네.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손오공이고요. 3,945원, 비중 조금 크시네요.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손오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 테마의 힘이라는 게 가장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오공은 지금 디즈니 플러스 기대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 디즈니 플러스 OTT 기업입니다. 한국 시장에 또 진출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의 종가가 지금 이 문의 주신 분의 매수 평단인 것 같아서 거기다 이제 비중이 30%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초에 밀리게 되거나 혹은 시초에 갭상승이 되거나 뭐 아무튼 어떠한 방향성을 나타내더라도 우선은 그냥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어요. 네, 우선은 매도를 하는 게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물리게 된다. 그러면요.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안 올 수 있는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치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래도 OTT 관련주를 하고 싶다. 저는 대안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차라리 초록뱀이라고 하는 기업을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자, 초록뱀은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뭐 방탄소년단 관련 드라마를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지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또 펜트하우스를 제작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저는 손오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빨리 하시고 종목을 초록뱀으로 교체를 하시는 전략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OTT에 대한 전체적인 뷰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손오공이라는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컸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코멘트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손오공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자분이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초록뱀으로 종목 교체하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꼭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도 궁금한 게 많다.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